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며칠 전이죠.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 방역체계를 일원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를 놓고 전라북도와 전북대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발빠르게 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에 나선 것은 좋은데 이걸 익산에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전환해 분원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전북대 부설 연구기관인데 전북대는 전라북도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국가기관을 우리 지역에 가져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은 판에 지역 내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를 둘러싼 논란과 이를 위한 해법은 없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세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20대 국회에서 보건 전문가로 활동하신 김광수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질병관리청과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만들겠다는 정부 발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우선 코로나19 사태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재난적인 국가 위기 속에서 이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큰 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뭐 전쟁 상황이잖아요. 단순히 감염병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경제나 사회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잘 해왔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K-방역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외청으로 독립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라든지 자유권을 줘서 거기에 뭐 예산이나 뭐 인사권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거기에 이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큰 틀의 어떤 공공의료 체계의 개편 부분들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의료 인력 중에서 민간에서 조달이 안 되는 소위 감염내과 이번에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산부인과라든지 외상외과라든지 이번에 이제 검역 인력도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수 의료 인력을 국가가 어떻게 조달할까 그게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남원의 공공의대가 관련돼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이 좀 안 나온 것들이 하나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감염병 전문병원이었어요. 그게 이제 권역별 전문병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전혀 실현된 게 없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국립 감염병연구소 부분들을 기존에 요게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었고 그 연구원 내에 감염병연구센터가 있었는데 한 150명 정도 인력이 돼요. 이것을 확대 개편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만들겠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승격되는 것에서 빼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질병관리청이 그 검역이라든지 또는 역학조사라든지 또는 바이러스나 전염병에 대한 어떤 연구나 또 치료제 개발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질병관리청으로 좀 집적해서 어떤 전문성을 좀 살리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좀 높이는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의 인사적체의 어떤 탈출구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다. 앞으로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감염병 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면서 그 관료주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유치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이죠. 송하진 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감염병 연구소 분원을 전북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 방안으로 익산에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분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강승우 실장님,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 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산하에 감염병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도 이 직전에 안전실장 자리를 하면서 코로나 업무를 직접 담당을 했었는데요. 좀 보면서 말씀하신 K 방역, 즉 우리가 방역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과정에서 좀 느낀 것이 기초 연구가 부족해요. 우리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나와 계시지만 참 기본 기초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감염병 연구센터를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해서 국립보건연구원에 있는 감염병 연구센터를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하고, 이런 연구센터 같은 것을, 이건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수집한 정보로는 이런 연구센터를 2개 정도 더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정도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하나, 이런 주로 백신을 연구하는 센터는 이미 올해 말에 완공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우송으로 들어간다는. 예, 올해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이런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려면은 그냥 이런 일반 건물에서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물 이제 좀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WHO에서 이제 4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위험도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정밀한 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 전문가들은 랩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1에서 4등급까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BL1, BL4 그럽니다. 근데 숫자가 높아갈수록 시설이 안전한 거죠. 지금 미국에서 이번 코로나와 같은 경우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혹시 우한 연구소에서 그게 바이러스가 유출되지 않았느냐, 서로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죠. 그만큼 이 연구소는 바이러스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전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구제역이나 AI 바이러스처럼 BL3급 이상 연구시설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교수님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BL3급 시설들이 전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축산연구소에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들이 이제 실험용이나 아니면 연구용으로 규모가 작죠. 그런데 우리 전북대가 가지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그 규모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시기입니다. 신속한 스피드죠, 속도. 이런 정밀한 시설을 지으려면은 저희가 볼 때 최소 3년 이상 걸립니다. 우선 정부가 일단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용역을 통해서 어떤 건물을 짓기로 했다. 그런데 거기서 필수적인 요소는 BL3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부지 정해야죠. 그럼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민원이 없을지, 또 이런 연구소 이제 그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또 민원이 있으면 또 터덕거리죠. 그다음에 또 설계해야죠. 그다음에 이 건축물이 이런 일반 건축물처럼 그냥 뚜닥뚜닥 재빨리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최소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거의 전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우리나라에 있는 마스크 공장 전부 합쳐가지고 마스크 공장들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좀 평균적인 능력이 300만 장이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법을 동원해가지고 좀 거의 반강제적으로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에 300만 장에서 1,500만 장으로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단 한 장도 수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스크 공장은 이번 기회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죠. 하지만 정부의 지시에 따라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포드하고 GM 자동차 회사에서 인공 호흡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그다음에 프랑스 람보르기니 회사에서는 또 자동차 회사에서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 벤츠 자동차 회사에서는 또 의료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준전시의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연구소를 짓는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거나 백신을 만든다거나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우리한테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방역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기초 연구가 부족합니다. 미국의 경우 1955년에 이미 미국 감염병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감염병 연구소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연구소보다 그 파우치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할 때 가끔 대통령과 좀 이견을 그 자리에서 표출해서 좀 소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소보다 이제 소장님이 더 유명하신데요. 그 1955년에 만들어진 미국 감염병 연구소는 한 해 예산이 5조 8천억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현재 방역은 좀 엉망이지만 기초 연구는 우리나라가 뒤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기초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대가 가지고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 연구센터를 한번 유치해 보자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중요한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건물 소유권은 전북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연구소를 유치하고 활성화하는데 참 우리 수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북대의 노력이 참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 주장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해서 좀 전북대가 좀 깊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국립화에 좀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유치를 좀 하고자 하겠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이 그 지금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만한 시설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BL3급에 관해서는요. 김 교수님, 근데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대 부설 연구 기관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혹시 전북대하고 사전 조율이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전라북도하고는 저희가 사전 조율은 전화 한 통화 정도 그렇게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사전 조율 전에 저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이 감염병 연구소 분소 지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소 지정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는 식으로 지금까지는 서로 이제 조율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때도 이제 부처이관 얘기는 잠깐 나왔었는데 교육부에서는 부처이관은 불가라는 그러한 이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면 부처이관 없이 그러면 감염병 연구소의 분소를 저희 연구소로 지정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안을 가지고 최근까지 이제 서로 논의를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에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부처이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선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부처이관은 정말 그 당사자인 교육부와 보복부와 많은 논의를 거쳐서 부처이관을 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또 전문가의 많은 그러한 의견을 들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갑자기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이제 물론 의견을 낼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부처이관이라는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당사자도 많은 고심을 해야 될 그러한 논제가 너무 갑자기 언론에 나오고 이것은 별로 그렇게 저희가 감염병 연구소 분소를 지정받거나 유치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언론이 나오는 거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저한테도 이제 연락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지금 이러한 논란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모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조용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련된 토론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토론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지사님하고 전북대 총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주말에 거기서 통화. 그 정도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느냐, 뭐 그 정도는 뭐 괜찮다. 뭐 부처이관 얘기는 안 나온 걸로 뭐 확인이 됩니다만 뭐 어떤지는 잘 두 분만 아시는 거고요. 그 의원님 지금 뭐 전라북도가 제안을 한다고 해서 감염병 연구소 분원이 전라북도로 오는 것도 아니죠. 지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유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그 전에 이제 아까 좀 말씀하셨던 갈등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가 그동안에 정말 아까 눈물겨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추경할 때 제가 R&D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곳을 왜 이렇게 방치해 놨냐 정부한테 강력 질타를 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와 관련된 R&D 예산을 좀 다오해서 그때 10억 예산을 제가 추경 간사하면서 이제 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갈등 부분들은 도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기관 간에 도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서 밀어붙이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역에서 일상한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아까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벌써 김치국부터 마시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오송이 이미 첨단 과학단지가 있어요. 그 천복단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의료 생명에 특화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BL4급 이미 시설들이 곧 완공을 앞두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송한테 객관적으로 많이 밀리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분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답답해 보여요. 분원이 아닙니다. 지금 연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된 예산을 30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그 이야기를 해서 이 예산은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하고 분명히 협의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예산 자체가 지금 감염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국립 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란 말이에요. 용역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한 30억이 들어가 있는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우리는 뭐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소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이렇게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입지 조건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오송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들은 아니다. 우리가 훨씬 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BL4급이 이게 지금 우한 바이러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바이러스와 관련된 기피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림비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송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 내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소는 평이 아마 25,000평 정도 되죠. 네.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우리 또 정치권도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적극적인 정치권의 노력들이 또 함께 선행돼야 겨우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지 지금 여건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전라북도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감염병 연구소를 유치하면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주변이 이제 넓기 때문에 거기에 뭐 관련 시설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원이 아니라 본원을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는 그런 분원 생각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분원 이야기 앞으로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어떤 형태로 어떤 조직 형태로 어떻게 구성될지도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아까 우리 이 실장께서 몇 가지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분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답답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립 감염병 연구소를 전북에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우리의 내부 아까 전북대하고도 뭐 컨센서스가 먼저 좀 돼야 되는 거고 그 입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란 객관적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 오송에는 들어갈 자리가 사실
만만치 않다고 만만치 않죠. 예, 만만치 들었거든요. 않고 그래서 거기는 네. 또 주택지하고 인접해 있어서 예, 예, 쉽지 않은 곳입니다. 예, 예.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도 현존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전라북도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에 감염병 연구소 분원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전북대도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강론에서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강 시장님, 일단 전라북도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완전 국립화해서 감염병 연구소로 활용하자. 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네. 예, 예, 예. 그 전에 예. 좀 우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예, 제가 좀 해명이 좀 필요한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먼저 협의가 이제 우리 이제 의원님과 또 우리 교수님께서 좀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또 이 국립화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우리 지사님과 총장님과의 통화했다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현재 그 건물의 주인은 전북대이기 때문에 뭐 또 그런데 지사님이 일일이 뭐 이 교수님 저 교수님 전화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학을 대표하시는 총장님한테 좀 국립화에 대해서 좀 저는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국립화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표시를 했고요. 그럼 왜 도지사가 전북대 소유인 건물의 국립화에 대해서 뭐 말을 했느냐? 사실 이런 문제가 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좀 시간이 좀 주제하고 벗어나더라도 사회자 분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요. 만만치 예, 않습니다. 예. 이 연구소를 유치할 때 전북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약 400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70억 정도 되는데 이 연구소를 유치할 때 사실 의원님이 전문가시지만 어떤 부처에서 올라간 예산이 아닙니다. 국회 단계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인이 없어요. 지인은 이제 왜냐하면 지인이 있어야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대주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제 돈을 주었는데도 몇 년 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하고 매년 예를 들어서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운영비를 줘야 안정적으로 지금 거기 능력으로 봐서는 약 100명 정도의 연구원이 상주를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돈을 매년 정기적으로 대주는 곳이 없으니까 전북대 내부에서 준다든가 아니면은 매년 교육부에 가서 사장을 해서 타다 쓰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현재 연구도 하고 있는 게 7개, 교수님 죄송하지만 이 시차가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자료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7개의 과제 좀 변할 수가 있는데 7가의 과제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즉, 이 수주를 해야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따와서 연구를 해야 그 기능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지금 거기에서 목표로 했던 인수공통 전염병 AI나 구제역, 브루셀라 그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안정적인 연구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설이 이건 절대 분명히 이건 전제 말씀하시지만 수의과 대학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정부 잘못입니다. 건물만 줬지 어떤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정리를 것으로는 하자면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교육부 산하인 전북대 부설연구기관이죠. 전북대 부설연구소입니다. 사실상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라고 하면 농림부가 좀 주관이 돼야 될 부분이 원래대로 맞습니다. 가면은 근데 농림부가 주관을 하게 되면 대학 시설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그때 교육부로 주고 전북대 부설연구기관으로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말이 그러니까 길어졌는데요. 교육부 지금 산하기관인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이전을 하자는 거죠. 이전하고 문제는 예. 국립화입니다. 정부 네. 출연기관이죠. 그러니까 국립화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받자. 정부 출연기관. 그다음에 그렇게 정리하게.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지사님 왜 그래? 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핵심은 전북대의 발전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분위기에서 봐서는 그동안 이어온 맥락으로 봐서는 이런 얘기를 학교 내에서나 우리 도 전체
이 지역사회에서 이야기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미묘한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역학 구조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사님은 희생양이십니다.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예, 예. 살려보자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활성화해서 예. 우리 전북대 우리 전북대 학생들의 취업도 높이고 예. 궁극적으로 전북대의 발전도 하고 또 우리 익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욕을 먹어가면서 지사님이 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예. 과거에 그런 갈등이 있었고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미묘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때 사전에 지사께서 충분하게 지사가 그런 감염병 연구소 한번 우리 유치하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밑에서 실무진에서 사실은 그 전에 전북대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충분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발전 방향을 같이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협의를 분명히 하셨어야 돼요. 그냥 툭 던지는 식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론에만 독 나고 이거 갑자기 뭐 전화 한 통화 띡 하고 나서 갑자기 우리가 전북대는 할 말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전북대도 지금 어쨌든 국립이에요. 국립 부설로 돼 있어요. 국립은 그렇죠. 국립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전북대도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나온 김에 말을 하면 이게 지금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예요. 사람과 사람, 동물과 동물, 또 동물과 사람 이게 지금 인수 공통점이면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오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는 것이 연구가 주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의학과 중심으로 편성이 돼서 가축 전염병 연구소 부분으로 전락시킨 것들은 그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계속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 전북대에 있는 여기를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그래서 R&D에서는 준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북대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전북대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라북도가 지금 일단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좀 이전해서 완전 국립화를 하자. 근데 전북대는 지금 소속이나 기능 뭐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자는 건가요? 공간 활용만 좀 같이 그렇습니다.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일부 좀 제가 항변을 하자면요. 지금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특수시설을 사용하는 그러한 연구 집단은 수의과 대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북대 의과대, 환경생명대학교, 또 원광대 의대, 충남대 의대, 현재는 지금 카이스트까지 와서 저희들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의과 대학이 주축이 돼서 이러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처음에는 동물 난치성 질병 연구소로 만들었었는데 일단 좀 더 확대한 그런 연구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만들었고요. 절대 저희들이 뭐 지금 아까 7개의 과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제가 적어준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몇 가지만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적어서 드린 거지.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BL3 시설이 지금 100% 지금 완전히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받아서 추가 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고요. 또 지금 보시면 저희 연구소가 저희 연구소 내에서만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지금 전임교원 수주 확보 연구비가 이제 올해만 15억 원인데 겸임교원이랑 이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비 수주액이 현재 170억 원 정도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약 한 200억 원 이상의 연구 과제가 확보된 상태이고 또 저희 연구소를 지금 활용하는 그러한 연구 집단은 전국적입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와서 지금 쓰자고 하고 저희랑 공동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저희들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이 연구소를 붙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보다도 많은 연구 집단들이 이 BL3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많이 쓰고 있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가서 국립화가 되면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동물 전염병 연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뭐 그런 우려도 좀 전북대는 있는 것 같아요. 우려가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미션이 있는 감염병 연구를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체에 대한 당연하죠.
근데 저희는 동물에서의 질병 그리고 사람에서의 질병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연구를 타부처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모든 과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미션, 보건복지부의 미션에 맞는 연구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기울이나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산업동물 돼지에 감염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관심을 기울이냐? 당연히 농림부에서 이제 그 일이 되죠. 자, 그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야생 멧돼지에 감염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그걸 관심을 가지냐? 환경부입니다. 그만큼 같은 질병을 가지고도 부처끼리 이렇게 서로 목적 의식에 의해서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로 들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저희 이 많은 연구를 저희들이 다양한 연구를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사람의 감염병에 대한 연구만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수차례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처이관이 됐었을 때 보건복지부 산하로 됐었을 때 저희들이 구제역, AI, 브루셀라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당연히 사람의 현재 문제가 되는 그 미션에 맞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에 있었던 것들을 지금 떼내서 복지부로 뺀 거거든요. 이제 질병관리청이죠. 그 청에서 통과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감염병연구소에서 가축, 그러니까 동물 간의 전염병 부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동물에 대한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겨오는 부분들에 대한 경로나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 부분도 함께 연구가 되는 통괄, 종합적인 연구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부처 간의 칸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아까 질병관리청이 독자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K방역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서로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이건 뭐 우리 영역인데 니네 터치하지 마. 이건 뭐 우리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소도 지금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수의학과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걸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의학과뿐만이 아니고 의학과나 약학과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서 동물 간의 감염병 부분이나 동물의 사람으로 오는 감염병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스템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잘못하면 밖에서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수의학과가 점령한 수의학과에 특화된 이런 부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비판이 가는 거죠. 그것도 탈피해야 될 문제라고 처음에 생각합니다. 우려했던 게 이게 이제 잘못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북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가면 인체 감염병에 주력하다 보니까 현재 원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인체 감염병, 동물 전염병 연구 모두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수공통 전염병.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뭐 중앙부처가 아직도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칸막이가 있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앞에서 교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좀 정리해서 아직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은 그런 걸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를 해서 좀 정리를 같이 하자. 이거 좀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 복지부 이제 실무자분들이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분명히. 근데 좀 저희들도 좀 교류를 하는 중앙부처와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는 걸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좀 전북대가 원칙적으로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의 가능성입니다. 유치의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좀 간극을 좀 좁혀가지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립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 그런 가지 기분에 좀 동의를 해주시고. 조건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지금 아니죠.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국립화할 의견이 계속 가면은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그러니까 가만히 어쨌든 있겠죠. 간에 현재 그 해법을 좀 마련하자고 예, 만든 마련이 토론회니까요. 된다면 예, 좋겠습니다만. 예. 그 전라북도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라북도가 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보건복지부 이관 완전한 국립화를 추진하자는 데는 그동안에 제 역할과 기능을 못했다. 뭐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자, 이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설립 연역입니다. 2013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이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6년이죠. AI와 브루셀라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대거 전라북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2007년도에 360억 정도 예산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국회에서 만든 것들이죠. 그리고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실험시설 등록했고요. 2015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력 현황 한번 볼까요? 예. 전임 교수와 연구원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지금 전북대 수의대 교수님들이 겸임 교수로 활동하면서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2020년도에 신규 직원들을 이제 채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다음 예산 한번 볼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 지금 뭐 한 연 15억 수준? 이게 뭐 장비도 사고 운영비도 하고 인건비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2019년도까지 15억. 2020년도에 와가지고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제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지금 8억 5천. 뭐 이렇게 확보가 돼서 제가 뭐 좀 궁금한 부분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 산하 기관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좀 같이 펀딩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법인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 좀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다부처 법인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법인화를 하려면 그에 대한 이제 법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냥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북대학교는 이번에 감염병 연구소 분원 유치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분소가 만약에 저희한테 지정이 된다면 저희 연구소에 한 50% 이상의 공간을 저희들이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렇게 같이 살면서 저희들이 다부처 법인에 대한 그런 해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그 진전된 게 지금 공동 활용을 뭐 10년간 무상 임대로 예, 하겠다 예. 뭐 이런 정도 같고요. 예. 법인 이야기는 전북대 인수공통연구소의 어떤 독자적인 발전 방향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토론하는 국립감염병연구소하고 연관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인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요. 교육부 소속이 아니고 각 부처와 함께 통괄적으로 같이 관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외국의 연구소들은 다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전북대 병원도 법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법인으로 하려면 관계 법령을 좀 고쳐야 돼요. 여러 가지 뭐 관계된 부분들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법인화하는 것들은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대 감염병 연구소의 독자적인 발전 방향이지 국립감염병연구소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이것과 어떻게 연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연구소 분원이 유치되지 않고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기능을 할 경우에는 이제 법인화 같은 것들 을 논의할 수 있지만 감염병 연구소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아까 전라북도에서 그 전북대에서 여러 가지 그 뭐 불만사항일까요? 건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서 소관 부처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뭐 했는데 그 저는 그렇습니다. 소관 부처하고 얘기해서 도대체 뭘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일단은 당근책 같은 걸 좀 주실 수가 있는 것인지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아무래도 지금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차이가 있는 게
지금 교수님한테 한번 전북대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절대 절대 국립화해서 넘겨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기 국립화해가지고 질본 산하로는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만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 임대는 새빵살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기회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님들도 여당 야당 뜻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도 이런 분위기에서 예산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여론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거기 기억에서 잊혀져 가면은 이제 이런 논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기회에 좀 완벽한 시설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지. 임대 소위 쉽게 말하면 새빵살이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분원으로 지정할까요? 그건 감염병 연구소 연구소를 유치하는 거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좀 전북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건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안을 강요할 수는 없죠. 근데 절대 국립화는 안 된다. 그다음에 질본 산화는 안 된다. 그런 자세에서는 좀 탈피하셔가지고 유연하게 이것 여러 가지 안을 가지시고 일환으로 국립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가깝거든요. 유치하기에. 그러면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연구하고 같이 뭐 시설 쓰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넓은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감염병 연구소 뭐 분원을 짓든지 본원을 짓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 특히 BL3 시설은 얼마든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간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도에서 추진했던 동물 유해성 평가센터도 같은 부지에 지금 250억을 들여서 이제 3년에 걸쳐서 지을 예정이거든요. 자, 거기에서 왜 BL3 시설을 안 만들었느냐? 자,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와 같이 쓰자고 해서 도와 서로 협의하에 그 시설을 저희들이 같이 도에서 이제 따온 거거든요. 자, 그거를 지금 한두 달 전에 저희들이 이제 유치를 해왔는데 그 논리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자, 보건복지부화가 되면 거기에서 어떠한 동물과 관련된 그러한 연구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희도 절대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요. 저희는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또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연구소에 이제 인원이 상당히 적게 나와 있는데요. 자, 저것은 어떻게 보면 정식 그 월급을 받는 그런 직원들이고요. 교수님 한 분당 보통 7명에서 8명, 많게는 10명 정도의 대학원생과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상주하는 인원이 뭐 10몇 명 그렇게 이제 어디에선 보도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주하는 대학원생들, 연구원들 다 합치면 40에서 50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정식 직원을 따지자면 또 그렇게 되는 거지만요. 질병관리본부의 그 큰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식 직원이 몇 프로 됩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정식 직원은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이렇게 계약직이라든지 뭐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냥 연구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식으로 이렇게 숫자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저희는 축산업도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의료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연구소고요. 또 거기에 이 감염병 연구를 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저희들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상생을 하자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공간을 제공을 할 테니까 들어와서 또 그쪽에서 하지 못하는 연구를 우리가 같이 하자는 겁니다. 서로 상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많은 양보를 한다고 또 생각하고 또 많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보건복지부로 그냥 이관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도 못 하고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교육부가 아닌데요. 자, 저희 연구소가 처음에 2007년도에는 그때는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육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나눠질 때 결국 저희 연구소는 교육부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과기부로 가게 되면 일단은 교육이 안 되고요. 뭐 당연하죠.
교육을 할 수가 없고 과기부 연구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육부에 있으면요. 저희 연구소는 지금 많이 오픈돼 있고 BL3 시설을 사용하는 80% 이상이 다 수의과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팀에서 지금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관이 충분히 기관이 만들어지면 기관의 그 자기 방어 논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관 이기주의도 만들어지고 저는 충분히 감염병 연구소의 그동안에 어려웠던 과정, 최근에 또 작년 말부터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연구 영역이 결집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우리 전염병연구소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 임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립감염병연구소를 구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그리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그동안에 이제 각 대학이나 뭐 각 기업이나 이렇게 자그마한 여러 연구소들이 굉장히 바이러스나 감염병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국가적으로 컨트롤 타워, 감염병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들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30억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용역 중이란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한번 유치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전염병 연구소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터진 건데 제가 그 정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북대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아니 전북대가 전라북도에서 전북대하고 사전 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쳤어야 돼요. 실무진에서 그리고 지사님께 보고를 했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장하고 지사하고 함께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을 좁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툭 던지는 형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급하지 않았나 아니 이제 변명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예. 이건 이제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을 하다가 이제 좀 잠시 끊겼는데요. 분명히 그게 맞습니다. 두 분 이제 교수님도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도 나눠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뭐 좀 열람된 말씀이지만 영역 싸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의사 결정 구조, 대학교 내의 의사 결정 구조와 행정 관료들의 의사 결정 구조는 다릅니다. 예. 어떤 때는 대학교 토론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톱다운 방식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방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기관의 최고 지도자의 의사결정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기관과 기관의 문제이기 기관인데, 때문에 또 지역사회에서 이런 이슈를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식이 물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것이 최고 좋은 게 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좀 양해를 구하고 예.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 이면에는 그런 좀 사정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좀 지금 뭐 50분 가까이 토론했는데요. 전라북도와 전북대 입장 일단 뭐 충분히 들어본 것은 같습니다. 양쪽 다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방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좀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 내에서 입장차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감염병 연구소 유치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양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좀 협의해 나갈 여지는 없는 것인지 패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해법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강 시장님. 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유치를 하게 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북대와 전북대 학생들한테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대 교수님들이 좀 미래를 좀 내다보시고 우리 이번 국립 감염병 연구소를 유치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예. 교수님. 저희 전북대학교는 전라북도의 축산과 보건, 의료, 연구 생태계를 보존을 하면서
감염병 연구소 분소를 유치하는 그러한 1+1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항상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정부와 함께 고민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바이러스 연구소가 또 과기부에서 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저도 이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연구소는 네트워크식으로 그 연구소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미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화입니다. 각각의 연구소를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연구소에 목적을 주고 그러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미 2월부터 확보를 했고요. 그 정보. 컨트롤 타워 얘기죠? 컨트롤 타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이 분소 유치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고 또 정부 부처와 많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소통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이번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비해서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야 우리 이 연구소 유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전북대도 그동안에 이제 가축 전염병 연구소만의 어떤 브루셀라나 뭐 이렇게 특화된 돼지열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가축에서 또 사람으로, 사람과 사람 이런 것들을 통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열린 부분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저는 질본 산하에 두어서 그 속에서 아까 가축 간의 전염, 가축과 사람, 동물과 사람,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이런 부분들을 통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다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정치권의 노력들이 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의 역할들을 크게 해줘야 돼요. 그것의 역할들을 해주기 위한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전북대하고 전북도하고 이견들이 서로 좁혀서 해법을 찾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염병 연구소가 일단 질본 산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고요. 그래야 편하죠. 예. 자, 오늘 토론을 보더라도 전라북도와 전북대 입장차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의 입장을 들어보면 분명히 타당하고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지역 내 파열음이 자칫 감염병 시대에 꼭 필요한 국가기관을 전북에 유치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확실한 약속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양 기관이 양보와 협조를 통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